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 깍시 인사드립니다. 간만에 제가 다시 달러 이야기를 들고 왔고요. 갑자기 또 트럼프 형이 달러 약세 선언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이번에는 강달러를 주장한다기에 이번 편은 이 럼프 형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18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 분쟁 가운데 꾸준히 약달러를 주장을 했던 트럼프 형이 이제는 이런 주장을 뒤엎는 발언을 해서 화두가 되고 있죠. 트럼프 형이 말하길 strong dollars are overall very good 이라고 언급을 하고요. 본토 발음이 아니다 보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강한 달러가 매우 좋아 이런 발언을 해요. 이 아저씨 이거 언제는 연준 파월 쪼아대면서 연일 약달러 외쳐대다가 갑자기 왜 강한 달러를 주장을 할까요? 제가 보기엔 아마 주위에 이 트럼프 주위의 경제 학자들이 다 가이드 해주는 것이라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발언을 그가 왜 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달러 강하게 하라고. 트럼프가 정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이 달러가 이루어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손가락 까딱 0.5초 정도 투자하시고요. 트럼프 형님 2018년에 그토록 달러 약세를 외치더니 이제 와서는 또 강한 달러가 좋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또 입장 바꿔서 값이 입장이 아닌 이 트럼프 형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트럼프 형의 관점이 사실상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놈의 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쳐대고 있는데 당연히 이 달러 약세를 외치는 것보다 달러 강세를 외치는 게 좀 보이긴 해요. 사실 그동안 트럼프 형이 이 달러 약세를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와 약세를 통해서 자국의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그러니까 미국의 편익이 크다는 판단에 근거해서 약세 주장을 그동안 펼쳤던 것인데요. 그런데 나름 미국 경제가 자신 있던 이런 2018년에 미국이 이렇게 나름 경제가 선방하고 잘 나가고 있던 국면과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한 방 때려 맞은 상황은 사실상 좀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원투펀치 탈탈 털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달러 약세가 이런 식으로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경제가 소비가 안 된다고 일단 막혀있는 국면에 달러 약세까지 이렇게 실현이 된다면 소비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자국 화폐 가치의 이런 강세는 결국 소비력을 확대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발언의 의도는 단연 자국의 소비를 이런 식으로 증강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의 이 달러 강세 압력이 지속될 경우 미국 국민들의 이 소비의 구매력을 보존하는데 달러가 한층 더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이런 강한 달러는 오로지 이 미국 국민들을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형은 과거 2018년 이후에는 줄곧 약달러를 주장하면서 미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켜 본인의 표밭이기도 한 주요 제조업 러스트벨트 지역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편익도 얻고 지지층도 결속시키는 효과를 좀 기대했던 셈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가 주장해온 약달러와 달리 2018년 이후 이런 식으로 달러가 꾸준히 강세를 보여오게 되면서 트럼프가 기대했던 상황과는 전반대 상황이 좀 펼쳐졌죠. 그래서 이후에는 상당히 이렇게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미국 수출이 죽을 쓰게 되고요. 또 그러는 와중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대외 분위기가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심화하게 되면서 지속 이렇게 강달러 현상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작년 19년 말에는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하기도 하면서 달러가 좀 꺾이나 싶더니 다시금 코로나가 빡 등장을 하더니 다시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죠. 그런데 이 시기 작년 무역 합의 작년 말에 하면서 야 중국 너네 2년간 공산품을 비롯해서 미국산 제품과 재화 2천억 달러어치 구매를 해라 이렇게 서로 계약서 사인하고 약속을 이때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시기에 웬 코로나 같은 이 개떡 같은 일이 벌어지더니 중국도 지금 좀 힘들어 죽겠는 마당에 이제는 중국은 약간 이런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이 좀 지금 매우 낮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도 코로나로 헐떡거리게 되면서 중국의 공산품 수입은 원래 수입을 하려던 이 목표치의 15% 정도 수준밖에 불과하게 되고요. 게다가 미국도 팬데믹까지 발동 걸리면서 수요가 악화되고 공급망까지 차질을 잇게 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마저도 미국으로부터의 제야 수입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2018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국의 수출액이 줄어든 마당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미국의 수출은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미국의 입장에서 강달러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뭐가 될까? 코로나 사태로 제품을 사줄 수요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수출 확대를 깨하기 위한 약달러를 지금 실현시키기는 상당히 지금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자국의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안정화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강달러는 가계 구매력 개선을 통해서 민간 소비를 회복하는 동력원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978년 12월에 이란의 전면적인 석유 수출 중단으로 시작된 2차 오일 쇼크로 이때 당시 배럴당 10달러였던 유가가 이 시기에 30에서 40달러까지 3, 4배 급등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원유 수입 의존도가 극심했던 미국은 폭등한 유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상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를 넘는 이때 당시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가계의 구매력은 좀 훼손이 되었고 당연히 이러면서 소비 심리마저 위축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기준금리를 이때 당시 한 19%까지 올리는 강수를 단행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달러가 이때 시기에 긴축으로 돌변하게 되고 급격한 달러 강세 현상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달러 강세 현상으로 수입 물가의 오름세가 진정이 되고 안정되기 시작하자 소비재를 비롯한 소비자 지수의 회복이 이렇게 가속화되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역시도 그리고 최근 2015년 이후 역시도 달러와 강세 국면에서 미국의 소비력이 이렇게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 그래프 이렇게 내리꽂은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리꽂은 국면은 트럼프 형이 지금 눈 뜨고 있는데 이렇게 내리꽂는 걸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겠죠. 달러 강세를 끌어올려서라도 소비력을 끌어올리고 싶은 거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 달러가 지금 수준을 유지를 할 뿐 여기서 더 강세로 선회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강달러의 역할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확정된 재난 기본소득과 실업수당 강화,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가동 등 이런 거 정책 시스템 마련하면서 가계소득 지원에만 쓰이는 자금이 무려 1.2조 달러인데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미국 정부가 소비 부분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수입 물가 안정에 따라서 구매력이 개선이 되는 것이고 2분기 중에는 특히나 경제 활동이 셧다운되면서 재고가 누적되고 수입 수요의 위축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단비로 이런 달러와 강세는 최종재 수입 단가를 낮춰서 소비 회복세에 더 탄력을 더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경제의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고요. 그래서 이런 강달러의 역할은 결국 자국 내 구매력을 확대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의도로 트럼프 형이 발언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달러의 약세를 주장해 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기축 통화인 달러의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법이고 특히나 트럼프 형의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들 그리고 적어도 올해는 급격하게 달러가 약세로 선하기보다는 이런 정책적인 요인들과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강달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또한 정말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제 달러 약세로 변모할지 확연할 수는 없지만 굳이 예측하자면 올해 말쯤에 약달러 국면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달러 강세 요인이었던 리스크 요인으로는 아직도 코로나 불안 국면, 각국 정치 관련 불확실성의 대두, 그리고 잇따른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달러 수요를 높은 수준으로 부각시키면서 지속시키고 있지만 반대로 올해 말쯤에 이런 미국 선거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유럽 경기가 회복되고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 펼쳐지게 될 때 달러는 더 강하게 하락 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급으로 이렇게 풀어제낀 달러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결국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통화 가치를 이렇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 이런 거 볼 때 이미 달러의 장기 약세 전환을 위한 신호탄은 터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런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도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기 전까진 좀 약세를가의 이런 시간은 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달러가 다시금 재차 강세로 좀 돌변하기 위해선 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뭔가 더 특별한 불확실성의 재료가 필요하고요. 미국의 변동성 지수와 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 변동성 지수는 지속 이렇게 안정화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오히려 약세 압력을 더 가세게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한 달러는 미국의 소비 회복을 가속화시켜주고 지지해주면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왜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전 세계 경제 돈놀이 시스템 속에서 미국이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미국이 먼저 회복이 되고 소비가 되고 살아남는 게 우선 그 버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게 트럼프 형의 입장일 것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달러 강세가 되면 세계 경제는 지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성장률은 떨어지고 저물가 꼬리표는 떠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통화정책은 완전히 이 저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마저도 연준이 설정해 놓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게 되면 또 연준은 긴축으로 돌아서기 십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약간 역같은 쳇바퀴 싸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해법은 달러 약세를 가속화시키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계 부채가 거의 240조 달러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벗어나 그냥 초천문학적인 금액이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형이 소비 때문에 이렇게 강한 달러 발언을 또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런 천문학적인 부채, 그리고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달러 약세밖에 없다고 장기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트럼프 발언과 정책 기조는 강달러를 지지할 것이지만 결국 언제 할지 모르는 경제의 이런 거시 흐름은 달러 약세 선회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제의 필연적인 운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